아버님, 어머님, 정말 중요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그러니까 2026년부터 우리 연금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이걸 모르시면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또 오른다는데 나는 얼마나 더 내야 하지?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하려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딱 이 문제에 대해서 2026년부터 바뀌는 연금제도 10가지를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까지 모든 변화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 소득의 9%였어요. 1988년에 제도가 처음 생길 때는 3%였는데 그때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였죠. 그런데 연금 재정이 바닥날 것 같으니까 1998년에 9%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쭉 9%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또 바뀝니다. 2026년부터는 이 보험료가 13%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꺼번에 확 오르는 건 아니고요.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내년부터 0.5%포인트씩 천천히 올라서 2033년이 되면 13%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월급이 300만 원이신 분은 올해까지는 27만 원을 보험료로 내셨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금씩 더 내시게 되는 거죠. 2026년에는 28만 5천 원, 그 다음 해에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국민연금을 못 냈던 기간이 있어서 추후납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추후납부라는 건 예전에 안 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인데요. 이걸 올해 안에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올라가니까 추후납부 금액도 더 많이 내야 하거든요. 그러니 추후납부 하실 분은 서두르세요. 두 번째, 소득대체율이 올라갑니다. 소득대체율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일할 때 받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그 비율입니다. 지금은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죠. 보험료는 더 내라고 하는데 받는 건 줄어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43%로 올려줍니다. 즉, 받는 연금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물론 보험료도 더 내야 하지만 그래도 받는 것도 늘어나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평생 월급이 평균 250만 원이셨던 분이라면 소득 대체율 40%일 때는 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43%로 올라가면 월 107만 5천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차이가 꽤 나죠? 세 번째,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됩니다. 이건 아들 있으신 분들, 손주 있으신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예요.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군대 갔다 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2배로 늘어나서 12개월, 그러니까 1년을 인정해줍니다. 군대 갔다 와도 연금 받을 때 불이익이 덜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돈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 군대 갔다 온 젊은 분들이 나중에 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출산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까지는 아이를 둘 낳아야 혜택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혜택이 없고 둘째부터 혜택을 줬어요. 둘째 낳으면 12개월, 셋째 낳으면 30개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혜택을 줍니다. 아이 한 명당 12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5자녀부터는 상한선이 50개월이었는데 이 상한선도 없앱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신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지인 중에 김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녀를 셋 낳으셨거든요.
지금까지는 둘째부터만 인정받아서 총 30개월 정도 혜택을 받으셨는데 내년부터는 첫째까지 포함해서 36개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누구 명의로 출산 크레딧을 받을지 정해야 해요. 둘 중에 먼저 연금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요. 정보가 많죠? 지금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정보를 계속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소득활동감액제도가 완화됩니다. 이건 연금 받으시면서 아직 일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연금 받으면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일정 금액 넘으면 연금을 깎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이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직 건강하시니까 경비 일을 하셔서 월 350만 원 정도 버세요. 그런데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데 그것보다 많으니까 연금이 깎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309만 원 넘으면 바로 깎였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여유를 좀 줍니다. 309만 원이 아니라 509만 원까지는 안 깎아요. 200만 원의 버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수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350만 원 버셔도 연금이 안 깎이는 겁니다. 이거 정말 좋은 변화죠? 연금 받으면서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마음 편히 일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국민연금 관련 변화였고요. 이제 퇴직연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6번째, 퇴직연금 세금 혜택이 더 좋아집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10년까지는 세금의 30%를 깎아주고 11년부터는 40%를 깎아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21년 이상 받으면 50%를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홍길동 씨가 55세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4억 원을 받았어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퇴직연금 계좌에 넣고 매년 2천만 원씩 20년 동안 받으면 세금을 훨씬 덜 낼 수 있어요. 처음 10년은 세금이 7%, 11년부터 20년까지는 6%, 그리고 내년 법이 바뀌면 21년부터는 5%만 내면 됩니다. 머리를 좀 쓰면 세금을 절반까지도 줄일 수 있는 거죠. 7번째, 해외 투자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으로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배당금 받을 때 세금을 한 번 떼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또 세금을 떼니까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해결해 줍니다.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정리해뒀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그만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2번 안 내도 되는 겁니다. 8번째, 퇴직연금 의무화가 확대됩니다. 지금은 회사가 선택해서 퇴직연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100인 이상 회사, 2028년부터는 5인에서 99인 회사, 2030년부터는 5인 미만 작은 회사까지 모두 퇴직연금을 해야 해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다니는 회사도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는 거죠. 작은 회사들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9번째,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완화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낮은 하위 70%에게 주는 연금이에요. 지금 1인당 월 34만 2천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합쳐서 68만 원 받아야 하는데 54만 8천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같이 산다고 연금을 깎으면 이혼하라는 거냐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완화합니다. 2027년부터는 감액을 20%가 아니라 15%로 줄이고 2030년부터는 10%로 더 줄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여야만 가입할 수 있어요. 문제는 서울에 있는 집들은 12억 원 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은 주택연금 받지 말라는 거냐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15억 원이나 2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집값이 조금 비싼 곳에 사시는 분들도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2026년부터 연금 제도가 정말 많이 바뀝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받는 금액도 늘어나고 군복무 크레딧이랑 출산 크레딧도 확대되고요. 일하면서 연금 받기도 더 쉬워지고 퇴직연금 세금 혜택도 좋아집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완화되고 주택연금도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노후에는 월급 대신 연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 변화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친구분들, 가족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